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많은 결혼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혼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의 진심이에요. 그 사람 자체죠. 수십만 위안을 못 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몇만 위안도 못 낸다면 그냥 혼자 살아야죠. 복 있는 여자는 복 없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못 낸다면 그럼 그냥 혼자 살아야죠. 누가 혼수 안 받겠어요? 제 생각에 그가 나에게 결혼 예물조차 줄 수 없다면 다른 무엇도 줄 수 없을 거예요. 원래 10만 위안을 결혼 예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 절친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10만 위안을 더 요구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슬쩍 꺼냈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이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신을 시험해보려고 한 거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자기 말로는 진정한 감정은 시험하는 게 아니래요. 어떤 건 한 번 시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결혼을 하지 않는 중국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민정부는 2월 8일 통계 자료를 발표하며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혼인 신고 건수는 총 610만 6천 쌍으로 2023년보다 20.5% 감소했으며 10년 전인 2013년 결혼 신고 건수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많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욕구조차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중국인의 출산 의향은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국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인구 위기가 발생하자 이는 중공 당국의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공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강성 상산현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중 여성의 나이가 25세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1,000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8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과학기술 1인 방송 블로그 강호 이부상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이 좋으면 누가 등 떠밀겠는가?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누가 줍지 않겠는가? 이 글은 중국 네티즌들의 깊은 공감을 얻으며 2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최근 상해에서 한 무연고 노인이 사망한 뒤 막대한 유산이 정부에 의해 몰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으면 사망 시 유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젊은 세대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 발언은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큰 반향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5년 최고의 농담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들의 재산은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 말에 2000년대생과 90년대생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내 재산이 남아돈다는 생각은 왜 하냐는데? 내 재산이 남아돈다면 돈이 아까워서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 국가에 넘길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길 테니까요. 죽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었다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겠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협박하는 말은 처음 들어요. 내 유산은 내 시체 하나뿐일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요. 마침 묻을 땅도 없는데? 이 영상은 해외 X 소셜 플랫폼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건 중공 당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건가요? 또 다른 네티즌은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며 빨갱이당이 다음에 내놓을 정책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사람은 전부 강제로 장기 기증자 명단에 올리는 거겠지. 반항하자. 설마 간 콩팥 털리는 날까지 반항 안 하고 기다리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아 결혼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 시 요구되는 거액의 혼수나 결혼용 주택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막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혼할 때 여성 측에 결혼 예물을 보내는 관례는 많은 남성들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막에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현재는 소형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 달에 최대 절약해도 8,000위안밖에 모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방직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고작 2,000위안 정도였고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는
몇만 위안의 노후 자금이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집도 본인이 직접 거주 중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예금이나 저축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에게 네가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면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이 집을 내게 넘겨주는 거야. 나는 나가서 월세방을 얻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게.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야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라면 어떻게 자기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간신히 마련한 이 한 채 집을 결혼한다고 내놓고 엄마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죠. 내가 매달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손에 줄 수 있는 게 8,000위안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편이에요. 내가 진짜 아끼고 또 아끼면 8,000위안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안 쓰고 다 모은다고 쳐도요. 그런데 지금 결혼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물, 피로연, 금은보석, 차. 아무리 여자 쪽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 차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신혼집은 있어야 해요. 결혼하면 둘이서 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집은 대출을 껴서 사야 해요. 일단 계약금을 내고 결혼한 이후부터 매달 대출금을 갚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이랑 같이 집 대출을 갚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는 결혼을 하려면 여자 측에 줄 예물에다 집까지 마련해야 하니 최소한 50만 위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 달에 가장 많이 모아야 8,000위안인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래 모아야 50만 위안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 수입은 아주 낮은 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고작 4, 5천 위안 혹은 3, 4천 위안 밖에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나쁜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둘이 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싸우는 일은 없지만 결국 결론은 늘 같아요. 침묵이에요. 서로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별일 없으면 내년이 아마 마지막 1년이 될 것 같아요. 설령 1, 2년 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지금 제 상황으로 보면 희망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쩌죠?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할까요? 길게 아픈 것보단 짧게 아픈 게 낫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포기하기 싫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기에 아직은 조금의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한 번만 더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보통 가정이 요즘 며느리 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집 사고, 차 사고, 예단까지 다 해주고 나서 결혼하고 데려오면 또 잘 모시고 살아야 해요. 이게 지금 아주 흔한 현실이에요. 만약 당신 자식이 정말로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거나 벌이도 별로고 형편이 좋지 않다면 억지로 돈 써가며 결혼시킬 필요 없어요. 결국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노후 준비해주고 당신 인생 편안히 마무리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 자녀 양육비가 너무 비싸요. 사실 자식을 키우는 건 손해보는 장사예요. 예전처럼 노후 보장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앞으로 결혼은 사치품이 되어버렸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낳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1년에 10만 위안을 벌지 못합니다. 한 달에 8천 위안을 벌어도 1년이면 고작 9만 6천 위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8천 위안은 어느 도시에서든 적지 않은 월급으로 느껴지죠. 꽤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1년에 10만 위안도 안 됩니다. 결혼하려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예물도 줘야 하고 금 장신구 3가지도 챙겨야 하죠. 연애할 때는 먹고 마시고 선물도 사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합니다. 이런 걸 다 합치면 적게 잡아도 150만 위안이 넘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다면 먹지도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야 15년 걸립니다. 그럼 여자들은요, 예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여행 가고 또 예물도 받을 수 있고 생활 보장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출산 의지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수의 출산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명 미만이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평균 희망 자녀 수가 2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공 국가통계국이 올해 1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인구 출생률은 6.77%였으며 인구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0.99%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총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만 위안을 넘는 본가 출신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저와 남편은 둘 다 90년대 출생이고 상해에 있는 일본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월급도 둘 다 2만 위안을 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압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13,000위안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아직도 28년을 더 갚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월 생활비만 해도 2만 위안을 넘습니다. 아이를 한 명 더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매달 3만 위안은 필요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 집값이 좀 더 싸고 대출 부담이 적었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더 들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상해에 있지만 집은 곤산 화교에 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을 통근해 쓰고 잦은 야근까지 하니 정말 힘듭니다. 대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그냥 쓰러져 자거나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고작이고 주말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좀 하며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과제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우리를 이기적이고 냉정하며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이고 목숨 걸고 일선 도시에서 뿌리 내리려 애쓴 이유는 단 하나, 미래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키우거나 방임하거나 고향에 맡기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사랑도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때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책임감 아닐까요? 25세의 여성 1인 방송 창작자와 남편은 산서성 태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록 월급이 1만 위안을 넘지만 당분간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는 이미 집을 구매했고 매달 고정적으로 3-4천 위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 수입 중단 가능성입니다. 그녀는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취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출산 후 다시 예전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가정의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아이를 낳는 데에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최소 2만 위안이 듭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지 말지도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으로는 산후조리원조차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사립학교가 딸려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사립인데 학비만 해도 40만 위안입니다. 생활비를 적게 잡아도 1년에 3만 위안이고 아이 대학 졸업까지 23년을 키운다고 하면 총 69만 위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아이가 흥미를 갖는 분야나 사교육도 고려해야 하죠. 다른 아이가 춤을 배우면 우리 아이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아이가 영어 배우면 우리 아이도 배워야 하죠. 다른 아이가 피아노 배우면 우리 아이도 배워야 하죠. 요즘 경쟁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외비만 20만 위안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총 131만 위안입니다. 결혼할 때 남자아이라면 집차 예물까지 필요하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 131만 위안만 계산해도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해야 벌 수 있을까요? 28살인 블로거 운소래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여서 나도 아이를 하나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생각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현실을 겪고 주변의 사례를 보면서 아이를 낳는 일은 단순히 이뻐하는 것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지금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생각은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기초생활보장에 의존하며 살았고 정말 가난했어요. 지금은 북경에 살고 있지만 겨우겨우 직장을 잡고 생활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손에 약간의 용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제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결혼해 인생을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이미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살도 점점 찌고 있어요. 2년 전보다 5kg이나 쪘고 출산 후에 풍선처럼 불어날까봐 걱정돼요. 양수색전증으로 젊은 나이에 죽을까봐 무섭고 호르몬 변화나 산후 우울증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른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싶지 않은데 육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선 그들에게 고마워해야만 하죠. 출산으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싫고 힘들게 번 제 돈을 남편과 아이에게 나눠주는 것도 싫어요. 제 개인 시간을 희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최근 자녀를 대학 학사 졸업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보도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질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미 정보라는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AI 분석 결과 중국 내에서 자녀를 유아기부터 대학 학사 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선 도시 북경 상해에서는 약 101만 위안에서 150만 위안, 2, 3선 도시에서는 최소 80만 위안, 농촌 지역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더라도 최소 30만 위안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 금액은 등록금 등 기초적인 비용만 포함한 수치로 실제 양육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등하교하거나 함께 공부를 봐주는 등의 시간적 투자도 매우 크며 이 역시 총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